네, 그럼 오늘 국고청 일부를 열어줄 새로운 얼굴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1월의 베스트 전문가이자 미모보다 더욱더 빛나는 차트 분석 실력자 가문숙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우, 실제로 제가 오늘 처음 뵙는데 실물로 보니까 더 우아하고 아름다우십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네,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사실 6부에 계시다가 이제 1부 이 대문 시작 프로그램을 맡게 되셨습니다. 20년 넘게 주식 투자 전문가로 활동해 오시는데 다양한 투자 비교도 있으실 거고 또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이 돼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1부를 맡게 되신 소감 그리고 또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고천은 한국경제의 간판 프로그램입니다. 정말 20년 이상 오랫동안 해왔던 장수 프로그램이죠. 그 프로그램의 일부 순서, 그걸 첫 오픈을 제가 맡게 된 데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책임감도 무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5년, 24년보다 훨씬 더 좋은 장이 될 거니까 국고처 1부 7시, 이제는 채널 고정하시고요. 제가 12시 프로그램을 하면서 사실 시청률이 12시는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에 올 때 시청률 탑 2까지 찍고 왔습니다. 분명히 1부가 그 어느 시간대보다 다 훌륭하신 대표님들이 나오지만 어느 시간대보다 가장 활력 있고 좋고 내용도 좋다라는 평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이 시간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돈이 되는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들 투자에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또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일부 함께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많은 투자 팁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파트너님과 함께 든든하게 투자하면서 종목 관리부터 또 멘탈 관리까지 함께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장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반등의 서막이 올랐다라고 할 만큼 우리 시장은 최근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전일에는 장중에 코스피가 석 달 만에 2,600선을 다시 웃돌기도 했는데 그런데 여전히 트럼프 관세가 복병으로 남아있죠. 보니까 트럼프 관세는 이슈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번 한 주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번 한 주는요. 정말 과감하게 제가 한화그룹의 한 주였다라고 표현될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방산 수혜주 그리고 트럼프 관세 효과에 있어서 행정부의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그룹은 한화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화그룹주들의 흐름들이 지난 한 주간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K방산은 한국 증시의 효자, 한국 수출의 효자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또 이상적이었던 또 틀렸던 부분들은 달랐던 부분들은 환율이 사실은 방산 같은 경우는 국가 대 국가가 달러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환율이 오를 때마다 달러가 강세일 때마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환율의 흐름들도 어느 정도 조금 안정이 되어가는 그런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방산주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강한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조선업종들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정치적인 불확실성 가운데 조선, 방산 그리고 이제 또 덜 간 종목이 금요일 날 움직였습니다. 바로 이 섹터를 제가 한번 찍어드렸었는데요. SMR 소형 모듈 원전 쪽이죠. 앞으로도 계속 이 섹터들의 흐름들은 강한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중요한 건 관세, 인플레이션, 미국에서 지금 이 우려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 증시는 벌써 2,600선을 찍고 살짝 밀렸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양시장이 모두 강했던 그런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물론 관세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이게 트럼프 당선인이 11월에 당선되고 나서부터 계속 우려감으로 시장에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작년 연말에 또 정치적인 리스크와 함께 어려웠던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1월과 2월은 한국 증시, K 증시 저평가돼 있었던 것만큼 또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선 반영이 됐던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싶고요. 여기에 또 미국 증시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네, 미국 증시의 흐름들을 보면 연일 지금 국채금리의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소폭 조정을 받았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3거래일 동안 상승이었습니다. 여기에 S&P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쏟아지는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다우가 소비 지출 급감세로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내용은 메타. 우리가 요즘 저희가 이제 미국 주식 공부를 하는데 미국 주식 공부를 할 때 제가 메타에 대한 종목들 페이스북의 모회사인데요. 이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이 메타가 나스닥 처음
20거래일 동안 연속 상승을 보이는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한 20일 전에 메타를 사놨으면 좋았을 것 같죠. 그러게요. 네. 아. 자, 이렇게 국채금리도 전날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1월 소매 판매가 7,239억 달러로 전월 대비 0.9% 급락하는 흐름도 보여주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이런 한파 또 여기에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큰 대형 화재가 소매 판매를 급감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미국 증시보다 국내 증시가 더 강했던 그런 한 주였는데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도 또 다 어떻게 될지 저희랑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미국 증시의 흐름들은 지금은 이런 고금 인플레이션과 관세에 대한 영향으로 혼조세로 마감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감은숙 파트너님이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해주셔서 또 우리 투자자분들 걱정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K증시는 2주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미국 증시는 인플레이션과 관세 이슈로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보니까 오늘 아침 속보가 전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트럼프 관세 정책은 정말 장단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주말 동안 총정리를 하는 시간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토요일 날 제가 이렇게 아침 7시에 딱 여는 만큼 네. 이제 토요일 날이 시간이 많아졌어요. 네. 예전에는 12시 하고 이제 무방하고 가면은 막 4시, 5시였거든요. 그래서 힘드셨겠어요. 이번 주부터는 일단은 이제 끝나고요. 예. 바로 공개 방송이 아니라 네. 돌아가서 사무실에 복귀를 해서 한 10시부터 엉덩이 탁 바짝 붙이고요. 하루 네. 종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 네. 그래서 오늘 10시 공개 특강 이런 관세에도 불구한 국내 증시, K 증시의 수혜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하고요. 그리고 내일 9시에는 미국 주식 중에서 항상 제가 한 종목씩 이 주야 미국 주식 타파라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한 종목씩 아까 메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주식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 9시에는 또 관세에 대한 자유로운 우리 증시의 투자 전략과 또 미국 증시에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한 종목을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은숙 파트너님이 왜 베스트 파트너님인 줄 알겠습니다. 정말 이 에너지가 남다르신 것 같고요. 이 시청자분들께 투자팁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겠다라는 이 각오가 또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시시각각 나오는 관세 이슈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오늘 오전 10시 그리고 내일 밤 9시 이 시간 꼭 챙기셔서 위기 속 기회에 포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흐름을 이어서 시야를 더 넓혀 파트너님과 함께 해외 주식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요. 네. 한편으로는 미국 주식이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다시 또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증시보다 조금 약세인 것 같아서 미국 증시가 지금 하게 되면 너무 고점이 아니야라는 불안감도 갖고 계십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 시장은 지금 150년의 역사 가운데 물론 중간중간에 파동이 있었고 9.11도 있었고 금융위기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방향성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제 책에 보시면 제 이 인생의 모토가 제 어떤 그 뭐랄까요 슬로건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의 그래프는 항상 우상향이다. 입니다. 제 인생의 그래프는 항상 우상향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가 우상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미국 경제의 흐름들 지금 뭐 이런 어떤 혼조세가 보이고 당장 직면한 가운데에서는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 긴 그림으로 봤을 때에는 어찌 보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의 한 부분은 또 미국 시장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은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수익을 냈는데 우리나라 증시도 세금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네. 혹시 우리 앵커님하고 저는 첫날인데 미국 주식을 해보신 적이 하시나요? 아니요. 안 그래도 네. 엔비디아 살 걸 하는 할 후회는 걸. 네, 할 걸, 살 걸. 아까 우리가 메타인 거죠. 네, 후회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당장 사도 뭐가 좋을까? 무슨 예. 주식을 사면 좋을까를 딱 알려드릴 건데요. 네, 귀가 또 솔깃해집니다. 네, 공개 특강에 들어오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감은숙과 함께 주식 여행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이죠, 세금. 요 부분들을 맞아요. 한번. 네, 우리가 또 이렇게 직장인들도 그렇고 직장인들 가장
항상 월급날 떼가는 게 세금이고 저희 같은 또 법인이라든지 개인 영업자들도 많이 세금 때문에 힘든데요. 바로 이 미국 주식에 대한 세금을 간략히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표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저희가 이 한국 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낼 때 대주주만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보면 대주주가 이 양도소득세 또는 기록부에 기재되지 않기 위해서 물량이 좀 쏟아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은요,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 없이 모두 다 양도소득세를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주식이 얼마 돈 수익도 못 받는데 세금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겠죠? 그 부분들을 내가 찝어드릴 텐데요. 그리고 증권거래세가 있잖아요. 우리는 한국은 매수할 때는 증권거래세를 납부를 안 하죠. 그러나 매도 시에 매수와 매도의 일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외 주식은 증권거래세가 없습니다. 거래세는 없어요. 되게 좋죠. 자, 그다음에 수수료. 증권사별로 상이합니다. 0.01에서 0.08%에 또 이제 우리가 3월 4일 날 대체거래소가 우리나라에 생기게 됩니다. 대체거래소가 생기게 되면 아마도 이 증권사별로 수수료 싸움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좀 비쌉니다. 0.25에서 수준에서 증권사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요즘 각 증권사별로 미국 또 주식 자금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수료 이벤트 또 격감 또 몇 개월 동안 수수료가 없는 거 이런 것들 프로모션을 많이 또 하고요. 그리고 어떤 모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 계좌를 만들게 되면 33달러를 그냥 계좌에 넣어줍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지금 한 48,000원 정도가 되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배당소득세가 14%가 국내는 지급이 되죠. 지방소득세까지 합치게 되면 15.4% 정도의 세금이 나가게 됐는데요.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이건 하나 알아두세요. 우리나라에서 거래를 하더라도 배당에 대한 소득세는 바로 미국 국세청으로 바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세금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달러 기준 15% 정도를 납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왜냐하면 국내는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미국은 대주주나 소액주주 모두 낸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양도소득세라는 건 뭐냐? 재산의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 발생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면 주식을 내가 매도했는데 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까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당연히 이 주식에 대한 어떤 내가 가지고 있다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게 내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는 거죠. 납부하는 시기가 1년 동안 수익에 대한 이 수익금을 5월 1일부터 5월 31일에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미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가 세금의 20%를 더 납부해야 되는데요. 이거 골치 아파. 세금 이거 돈 얼마나 벌었다고 막 이러실 수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증권사에서 또 의뢰를 하면 수수료 없이도 대행을 해주는 증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꼭 그 시기에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얼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느냐, 무조건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느냐인데요. 1년에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천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냈을 경우에, 양도차익을 받았을 경우에 250을 제외하고 75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거래 수수료 및 환전 수수료 등을 경비 등에서 제외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제 이 방송 또 보시는 분들은 와, 1년에 1,000만 원 정도면 사실 큰 수익은 아니죠. 주식하시면서. 물론 이제 투자금에 따라 다르겠지만 1,000만 원 중에 250밖에 안 제외해주고 750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면 이거 세금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실 텐데요. 바로 이 중요한 키포인트, 절세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이 시간을 통해서 교육하면서 어떻게 절세를 해야 되는지 부분을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문숙과 함께 해외 주식 여행 교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 그래도 저희 어머니께서 미국 주식 투자 해보고 싶다 하면서 자기야 이거 세금은 근데 어떻게 내니 여쭤보셨을 때 제가 답을 못했었는데 이제야 그 네. 대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꼼꼼히 또 이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음 시간에는 절세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또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요즘 서학 개미들 덕분에 탑5 증권사들이 1조 클럽 재입성을 줄줄이 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있었네요. 또 이 대표님께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아까 처음에 멘트에 우리 앵커님이 저한테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그렇고 20년 동안 해오셨다 질문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이제 이 투자자와 전문가의 생활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저 책도 2권이 나오기도 했고요. 여성 동아에도 우리나라에 출간 성공한 여성으로 또 재기도 되게 했었는데 바로 이 노하우가 녹여져 있는 24강입니다. 차트의 정석 24강 VOD 무료인데요. 여러분들 이 24강은 강의가 뭐 10분, 20분짜리가 아니에요. 최소 40분, 50분 강의이기 때문에 거의 하루 24시간이 꼬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요. 내가 수익을 많이 내고 노후에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데 있어서 거저는 없죠. 무조건 뭔가 노력을 해야 되고 아니면 학원을 등록하든 자격증을 따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건 무료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이 무료라 그러면 처음에는 막 꽉 하고 잡았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무료니까 안 해요. 왜 우리가 운동 같은 경우 헬스클럽 같은 경우나 골프도 무료로 저렴하게 하는 아파트 단지 이런 데 말고 비싸게 끊어야 등록을 해야 막 그것 때문에도 길을 쓰고 가서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4강을 처음에 신청만 하시고 안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6개월 동안 들으실 수 있는 겁니다.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자녀분들, 가족분들, 배우자분들. 저는 사실 저희 가족들도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면서 경제 얘기나 주식 얘기를 좀 많이 해요. 네. 아이들도 이제 많이 성장을 하고 성인이고 하니까 물어보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 예전에도 그 노란색 초코파이, 그다음에 뭐 나가사키 짬뽕면 같은 거 불닭볶음면 네, 이런 거 네, 네. 나올 때에 저한테 엄마 이런 거 너무 잘 나가는데 네. 이거하고 관련된 주식은 없냐 이런 어. 거 질문을 하거든요. 네, 요즘 또 주가 날라다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삼양식품, 삼양식품. 스프 만드는 S&D 회사. 그런데 그때 샀으면 뭐 지금쯤 저희는 그래서 샀죠. 배 두드리고 보유 있죠. 중이죠. 오, 정말요? 네네. 그래서 또 여유로운 웃음이 보이시네요. 그래서 바로 이런 노하우들이 24강에 담아져 있습니다. 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정말 제 이름을 걸고 여러분께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강의니까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아직도 미용실 가서 목욕탕 가서 내 주식 한탄하고 계신 거 아니죠? 거기 아닙니다. 여기로 가져오시죠. 강은숙 대표가 한숨 나오는 주식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70-4941-0225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는 샵 8181 번호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빠르게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강은숙 파트너님만의 전매 특허 시간, 지난주에 상담해드렸던 종목의 AS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효성중공업이네요. 매수가가 50만 원이고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효성중공업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효성중공업이 그래도 흐름이 좋았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변압기 관련주들 흐름이 LS 일렉트릭만 강세였고 나머지 네. 종목들은 조금 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효성중공업은 지금 이제 약간 손실이신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매수가가 50만 원이면 매수가 일단은 잘못됐다. 종목은 잘 고르셨는데 매수가는 사실 효성중공업은 마지막에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는 42만 원 전절이었습니다. 제 차트 보시면 신호가 이렇게 많이 뜬 자리가 있어요. 바로 이게 이 자리였는데 여기가 매수 포인트였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보유하셔야 되는 그런 전략이고요. 조금 손실이었다 하더라도 비중이 그때 20%였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제가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손절가는 44만 원 정도, 44만 원 언저리 보시고요. 저는 뭐 효성중공업은 더 길게 보시면 수급도 그렇고 기업 컨센서스도 그렇고 55만 원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제가 그냥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현대차였습니다. 그날 당일날 현대차와 기아를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아까 우리 앵커님이 4월 2일 자동차 네. 관세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또 지난주에는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면서 목요일장에는 현대차, 기아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나라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서 시황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선반영은 다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트럼프의 관세가 지금 11월 달부터 해서 이 트럼프 일기 때도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매일 아침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때그때 순간순간 또 다릅니다. 물론 중국을 견제하는 거 그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자국 보호주의. 자국민을 위한 그런 어떤 흐름인데요. 현재 그림에서는 현대차는 다행히 장대 양봉 나오면서 우상향이 된 그림이고요. 매수가가 24만 7천 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제 매수가 이상까지 온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바닥은 다져줬고요. 손절가도 그래도 잡아드린다면 19만 5천 원대를 손절가로 보시면 좋겠고 단기적으로는 물론 목표 주가가 23만 원입니다만 23만 원 돌파가 나온다면 24만 원 언저리 매수가가 좀 높으시죠? 거기다 비중도 높습니다. 40% 정도 비중이신데 다시 한번 늘 굳고쳐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종목도 10% 이상은 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만약에 20%, 40%를 이렇게 넣게 된다면 내 전 재산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2,600개 종목 중에 두 종목 반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탁월한 선택이라면 로또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당 절대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고 말씀드리죠. 10% 이상은 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만약에 정말 비중이 한 5%, 10%였다면 저는 20만 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까지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1차 목표가 22만 5천 원, 2차 목표가 24만 원, 그리고 이 자리를 돌파한다면 장기적 관점으로 26만 원까지 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이 HD 현대 미포입니다. 제가 이거는 우리 남성분이 전화하셔서 조선업종이 다 좋은데 갑자기 왜 현대미포조선이 이렇게 며칠 전에 급락을 해서 이걸 들고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선업종이 전일 목요일, 수요일 흐름 좋았다가 금요일 날 또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은 하나오션이라든지 다른 조선업종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대미포는 사실 급등한 이후에 하락세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까지 하락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다행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난번 이런 저점 자리 10만 5천 원 자리가 저점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중이 지금 20%라고 하셨죠. 가져가십시오. 조선업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하나는 조선은 반도체보다도 사이클이 훨씬 큽니다. 반도체 사이클은 2년에서 3년 정도 주기의 사이클이고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고 테마주들은 그때그때 빠르게 급변하지만 조선의 사이클은 거의 10년 사이클입니다. 뭐 10년 동안 상승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제 이 조선업종의 사이클이 시작된 건 2021년부터예요. 지금 한 3, 4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2025년 정도 트럼프의 임기 첫 해까지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15만 원 정도까지도 보시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한 종목이 바로 YC캠이었습니다. 제가 이 YC캠을 비롯해서 캠트로닉스라든지 JNTC, SKC 등등의 이 유리 기판주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또 새롭게 신규 상장한 유리 기판주들도 최근에 수익 호재가 돼서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HBM에서 SK하이닉스에 조금 뒤진 흐름을 보였다면 유리 기판 쪽에는 저는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YC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바닥권에서 반등 그림들이 나왔던 그런 모습이고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에 이 또 우상향 되는 그림 가운데 지금 자리가 매물대 구간이고 매수가가 26,700원이니까 이분도 매수가가 높으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때를 사는 거란 말씀을 드립니다. 타이밍, 언제 매수해야 될 자리인지. 그래서요. 매도가 어렵다는 말씀 많이 하시죠. 매도가 어려운 건요. 매수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매도가 어려운 겁니다.
매수가만 정확하게 저점에서 잘 샀다면 여러분들이 언제 매도를 해도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건 물론 누구나 다 50%, 100% 급등할 종목이라면 100%까지 올랐을 때 수익을 내는 게 욕심이겠죠. 그러나 주식은 큰 돈을 벌려고 욕심내지 마시고 저는 리스크 관리를 하시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손실이 나지 않아야 됩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면서 손실이 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저는 반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분명히 손실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으로 계좌를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수가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제가 공개 특강마다 무료 공개 특강 때 장중에는 1,300~400명이 들어오시고 이런 시간 외에 공개 특강 때는 거의 한 400~500명 이상 들어오세요. 그런 이유는 바로 이 매수에 대한 부분들, 매수 자리, 차트에 대한 공부를 많이 시켜드리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YC캠은 당연히 지금 보유입니다.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면 이제 막 매물대를 돌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저는 전고점 이상까지도 필 옵틱스 보시면 아실 겁니다.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6,700원 매수가라면 그대로 홀딩하시고 전고점 이상 일단 1차 목표 주가는 3만 원 이상, 2차 목표 주가는 3만 5천 원 이상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마지막 종목이 하나솔루션인데요.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종목 상담이 아니었어도 언급하고 싶었던 종목이에요. 공개 특강에서도 한화 그룹주들이 한화생명이라든지 심지어 한화갤러리아까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이 한화의 주간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중에 못 간 종목이 바로 하나솔루션이죠. 이 하나솔루션은 신재생에너지 쪽입니다. 여러분들 신재생에너지 트럼프 당선이 되고 나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11월 달에 급락을 했습니다.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는 정책 중에 신재생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안 되고 난 이후에 이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 이제는 제대로 실적을 찾아갈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기관들의 매수도 좋았던 그런 모습이고요. 컨센서스를 보시면 2026년도, 5년도 흑자 전환이 되는 종목입니다. 2025년 흑전이 되기 때문에 35,750원 비중이 10%이신데요. 오히려 정말 2만 원 언저리에서는 추가 매수도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단가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챙기실 수 있을 텐데 1차적인 목표가는 26,500원 잡아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29,000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실적을 보시면서 수급과 함께 32,500원 매물대까지 보시는 전략 드립니다. 매수가가 조금 높은 게 아쉬운데요. 추가 매수가 가능하시다면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균 단가를 한 28,000원 정도로 낮추시는 것도 저는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종목이 꽤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제일일렉트릭, 아모레퍼시픽, 기아,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은 제가 이따 10시에 공개 특강을 열게 되면 앞 시간에 말씀드릴 테니까요. 지난주에 상담하셨던 분들은 꼭 이따 10시 공개 특강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